예. 자, 오늘 또 격공론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4권, 4권서부터는 격공론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관격이 우선 첫 번째 나와요. 그 이유가 정관격, 제격, 인수격, 식신격 네 개는요, 사길신이라고 해서 4권에 실려 있어요. 그럼 5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사흉신을 쓰면서 나머지 잡격 또 뭐 그 외에 외격을 써놨는데, 외격은 분명히 이 3권에서 분명히 이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외격은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군이 억지로 얽어 넣어서 만든 것이니 절대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5권 맨 마지막에 보면 무슨 정란착격인지 형록합격인지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설하고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가끔 잘하는 양반이 설하고라는 분이니까요. 자, 자평진전 권사 정관격입니다. 이거 정관은 양반격이에요. 그러나 이거 요즘 정관격이요? 이런 사람 벼슬 잘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직 정관격은 어디서 뽑았냐? 여기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관직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관직에 있는 것은 정정, 팔자, 명보, 총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는 사주예요. 이것들이요. 아마 심해첨 임철조 선생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구라고 해서 삼명통운에 말하기를 이래갖고 격국론에서는 상관, 희용은 뭐 이렇게 꺼리는 건 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격국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이후에는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일부러 임철철 선생님이 쓱 뽑아서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라는 사주는 안 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주는요, 대개 보면 지금 김장원의 명이다, 설상공의 명이다, 또 내지는 이름이 없으면 저는 무명시로해서 처리를 합니다. 오늘 사례명조가 모두 6개로 되어 있어요. 이 정관격은요. 그런데 오늘 3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3개를 하겠습니다. 정의가 있겠죠. 정관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있어요. 일단 정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관이라는 것은 극신, 일축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여 더불어서 비록 칠살과 유별하다. 유별해요. 분명히 나눠져요. 끝내는 수, 당한다. 피제. 이 저자는 관이에요. 저거에게 제함을 당한다 치더라도 어찌해서 지극히 꺼리는가, 형충파해를 꺼린다는 거예요. 존지약시오. 그렇게 존경하는 게 이와 같은 거라고 해서 약시오 그렇단 말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럼 높음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 어찌 알겠는고 해서 기지라고 해서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결국은 여기 엄자가 여기 붙었죠. 자, 서리법으로서 인생 천지간, 이건 보세요. 그럼 우리말로는 천지간에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러나 얘네들은 이렇게 보세요. 사람살이가 천지간에 있어서 사람살이가 어찌 알겠는고 해서 여기까지예요. 필무교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쳐 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는고 해서 반드시 고쳐 써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고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흔들어 줘야 되는데 글 쓰는 지가 좀 오래됐나 보죠. 존지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가 높다라는 그 이치가 있겠는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 비록 귀함이 천자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역시 천자 외에는 천조가 있다는 거야. 천조가 임지에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천자까지 올라요.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 천자 뭐 이렇게 막 나가죠. 왕은 뭐 옛날에는요, 한쪽에 부석의 성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닮아서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거의
말국이 되는 나라가 망할 망국지세에는 임금이 지위가 자꾸만 올라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천조가 있듯이 천자 위에는 천조가 있다. 하늘의 자식이면 하늘의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자는 분소당전. 그 높고 낮음을 분명하게 갈라놔야 된다. 만약 나라에는 임금이 있듯이 집에는 뭐예요? 유친. 그럼 집에선 대장이고요. 이 사람은 나라의 대장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하겠죠. 가정으로 보면 또 아버지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러니 형충폐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하 범죄. 라고 하죠. 아래 것이 범상, 위 것을 범하는 것이니 오호가호라고 해서 어찌 오호 통제라라고 하죠. 오호가호라고 해서 옳을 수 있겠는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듣는 이는 아닙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겠죠. 서리법은 항상 이렇게 오호 통제라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끊겠습니다. 물론 심해천 선생도 끊었습니다. 이게 정이에요. 여기까지 정이고요. 이것은 설하고가 줄을 단 것이고요. 설하고 줄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 1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례명조가 나와요. 여기가 또 설하고의 주고요. 설하고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형충파해가 끓인다는 것은 즉 어떻게 해요? 생지호라고 해서요. 생지호라고 해서요. 호지위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생하는 것이 곧 보하게 되는 것이니 반긴다라는 거예요. 생조, 곧 뭐예요? 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 생하는 것이 곧 호지,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긴다. 그러니 반기는 것은 남겨이죠. 존귀히. 그리고 그러나 거기 기즉 귀하다. 끓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귀하다. 라고 했어요. 또 귀한 중에도 또 유고조가 있느니 어째서인가 라는 거예요. 하야 라고 해서요. 또 나와요. 죄인이 병투했어요. 그런 자를 논아보면 양불상해. 왜? 재성과 인성은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재성은 곧 관성을 생하는 상신이고요. 인성은 곧 관성을 보호하는 구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불쌍해. 서로 장애가 되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귀가 크다. 그 귀함은 큰 것이다. 마치 설상공의 명이 그렇다라고 해서 자, 설상공은 저 명보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죠. 갑신, 임신, 을사, 부인. 물론 줄로 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써져 있는 것을요. 한 줄로 쭉 써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수평으로 해놨습니다. 임수는요 인성이고요. 무토는 재성이에요. 맞죠? 을목에서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나 을격지 을목이 여기를 좀 딱 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넘어가서 토국수를 한댔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을목이 격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요 을목이요 이 무토를 먼저 극하기 때문에 아마 쫓아가서 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명조도 한번 볼 테니까요.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을목을 왜 뛰어넘지 못하냐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한테 잡혀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와 토는 불쌍해. 서로 장애가 되질 않는다. 고로위 대기하다라고 하셨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고 하고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 사주의 용신이 뭘까요? 물론 심해첨 선생은요, 무토가 결국은 뭐예요? 구신이고 뭐예요? 임수가 곧 그러니까 금생수 하면 이 임수가 뭐예요? 구신이 되고요. 토생금 해서 이게 상신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럼 토음과 수음만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또 더군다나 이거 보세요. 자, 신금 속에는요
임경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 신금에서요, 무토가 투출하고 임수가 투출했어요. 경금은 이 신금 자체가 자기 자신이고요. 이거 세 개가 다 신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 무토가 제일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무토 속에, 신금 속에 무토가 투출했다? 라고 하면 요즘은 격으로서 잘 쓰질 않습니다. 결국은 삼행지에 있는 무토, 예, 여기죠. 무토는 잘 격으로 잡으려고 하질 않는다. 근데 억지로 요즘 어떤 사람은 막 격국론에서요, 억지로 잡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갑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이고 갑신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신 이러면요, 이 무토가 나머지 여기가 있어서 이걸 격으로 잡아도 돼요. 예. 그렇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주를요, 갑신, 임신, 을사, 무인, 이걸 컴퓨터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딱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는요,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금이 4.1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신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요 사화설 경금이 있어도요, 이렇게 지지 속에만 있으면요, 이 사주는 금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주오행은 맞아요. 4.1로서 가장 강한 오행이에요. 수 2.8, 목 2.5, 화 2.8, 토 1.4예요. 금오행이 종주오행은 돼요, 되기는. 근데 종주오행 지수가 4.1로 어떻게 돼요? 미달 종주예요. 그래서 특수격으로서 금이 챕니다. 금을 용신을 잡게 돼 있어요. 이 종조행을 중심으로 토금수오행 중 금수오행을 용의신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읽고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상공명이죠? 예, 설상공명이에요. 금수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네, 여기 있네요. 설상공 저장 데이터예요. 예. 근데 태운을 보니까 이거 보세요. 예, 수로 흘러서 이 금운까지 가요. 토운 좋고요. 그러면 이 병정화는 어떨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러나 저 임수가 용신이기 때문에요, 병정화 대운도 관계는 없다. 예, 이렇게 빨갛게 돼 있지만 더군다나 자축, 예, 수운에, 대운에, 역시 그래서 대운은요, 지지를 우선으로 하죠. 뭐, 계절이니까요. 계절에서 이 추운 계절에 병정화 힘쓰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주는 이 무인대운이 가장 좀 어려운 대운일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리죠. 갑술. 이것도 좀 썩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갑대운인데요. 예. 그래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수운서부터 튀기 시작해요. 이거, 인묘운도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저 강한 신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묘대운은 들어와서 그냥 분란만 일으키죠. 네. 경진대운도 좋고요. 자, 두 번째예요. 만약 해서, 자, 두 번째 명조가 나옵니다. 이 사주는요, 그냥 무명시로 제가 정했어요. 왜? 이렇게 저거만 있으니까요. 명조만 실려 있으니까요. 자, 임술, 정미, 무신, 을미 해서요, 이게 정관격에 속한 이유가 있죠. 물론 이거 미토 속에는요, 정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로 봐도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 사주는 을목으로 다 용신을 잡으셨어요. 용신을 잡으셨어요. 을목으로. 목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는 화가 체가 돼서의 수금용조예요. 그러든 저러든 대운이 잘 받쳐주는 운이죠. 왜? 2월에 태어나서 임수, 양년생이죠. 그럼 그냥 금수운으로 흐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주는요. 왜 화체냐? 정미 하면 이거 화가 다 돼버렸어요. 을묘 하면 이거 목이 다 돼버리고요. 목화가 엄청 강한 사주예요. 네, 그래서 목화 중에서도 화가 더 강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화체 수금용조가 됐죠.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요, 일단 이 을목을 용신으로 잡아갖고요, 정관격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어점 선생이 넣으신 거예요. 네. 잡기 정관격이에요. 투간 회지라고 해서 이
저 뭐지? 지지에서 모인 것이 투가냈죠. 예, 그래서 최위 귀격이다.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이제, 접속사는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이자는 말리을 이자니까요. 그러나, 임재 정인, 재성과 인성이 같이 튀어올랐어요. 이자 상합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잉이 해서 고관무보론이다. 외로운 관이 뭐죠? 그러니까 외로운 관이 도움이 없다라고 해서 소위 위로상, 불상, 칠품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한 사주예요. 그러나 이 사주도요, 대우는 참 좋아요. 집안이 안 좋아서 칠품 이상을 못 올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대우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가 4.7이에요.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래서 화채 수금용조예요. 수용신의 금이신이 되죠. 대우는 설상공대운보다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무명시 1번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해자. 근데 이때는 솔직한 얘기로 해며 먹국을 이루네요. 그래서 썩 안 좋죠. 임자대원 괜찮고요. 격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을목을 살려야 되거든요. 을목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경대운, 신대운도 안 좋죠. 격으로 얘기했을 때요. 격용신이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격용신으로 보면 저 을목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화채 수금용조에 이거 업부법으로 보면요. 그래서 대운이 좋았기 때문에 7품 이상은 안 올라갔던 이 사주는 갑인대운이 되면 끝나는 사주입니다. 갑인대운이 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재성과 인성이 불이양용 둘이 아니라 그냥 둘 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혼자 쓰는 게 인수란 이거 구신이에요. 인수를 쓰는 것은 불량, 뭐만 못하다, 혼자 쓰는 재성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인성은 능히 관성을 보호하지만 역시 능히 관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설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니 관이 화에서 인성으로 변하면 투재, 재성이 올라가는 게 좋다. 그 이유는 관성이 모와 합을 해서 여튼 인성으로 변했을 때 아래 명조 있어요. 재성이 투출했다라는 것은 인성 기운이 강하니까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즉 더욱 심수 빼어나다 대기직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 마치 김장원의 명이 그렇다. 이게 이제 이렇게 떡 나오면서 해월에 아주 순수하게 해월이에요. 이런 때 그냥 이건 태어난 달을 그냥 정관격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을목이 간목 속에 을목이 투출하면 또 그것도 용신 아니냐 그러는데, 이 심혜점 선생은 우선 이 본기를 우선으로 하셨어요. 본기를. 그런데 해명이 목국을 잃었어요. 이런 경우 목으로 변했으니까 이 금,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업보법과 똑같잖아요. 업보법과. 차, 병용, 재인,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쓴다 치더라도 상관이 없으면 부잡살, 상관이 없으면서 또 살이 끼지 않았다면 소위 껴리는 것을 제거하고 반기는 것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요. 상관이란 것 뭐예요? 기토죠. 상관이 투출도 안 했고요. 무토죠. 상관도 투출 안 했고요. 그리고 부잡살, 살도 섞이지 않았죠. 개수가 섞이지 않았죠. 이런 때 그냥 경금을 쓰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목채 금토용조죠. 이 장원이 되려면 그래도 수는 지나야 되겠죠. 왜? 해월이니까요. 그러나 곧 지나네요. 왜냐하면 이 금운부터 들어옵니다. 금운부터 들어와요. 그렇죠. 을묘,
남자 음년생이니까 해자축 하려다가 에이고 하고 다시 금운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사주 장운으로서 쓸만하네요. 예, 어려서 운이 잘 들어왔어요. 종조행은 목이네요. 이게 목이 뭐죠? 목오행이 강해지네요. 해면이 목국을 이루고요. 예, 그래서 목이 4.9, 화 4.2, 토 1.2, 금 1.2, 수가 없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예요. 예, 그래서 목오행이 종조행이 되고요. 목재, 금토형제, 금, 토가 신이다. 그로써 화는 플러스 한시인데요. 화운이 오려면 금은 지나면 화운이 오네요. 예, 봅시다. 누구라고 그랬나요? 김장원이라고 그랬죠? 예, 성이 김씨고요. 아이고. 성이 김씨고 직명이 장원이에요. 승상연아, 아이고 여기 있네요. 장원. 네, 이 운이 제일 좋겠죠. 이 운은 지금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넘어가는데 지지보다 이게 사후와 운이 들어와서 저 경금을 막 녹이네요. 예. 이때 아마 장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경진대운이 제일 좋았고요. 기토대운까지 가고요. 이 화운은 썩 안 좋다고 나와요. 안 좋다고 나오는 이유는 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금토용신이면요. 별로 용신을 별로 쓸 게 없어요. 범위가 좁아져요. 목이 체일 때문에요. 금토용조로 가라 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죠. 화가 많아서 그래요. 만약 이 사주가요, 화가 없어서 저렇게 사주에 화가 거의 없었다면, 목체에서요, 화도 좋아요. 네, 화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지지로 이제 사음이 운을 왔다. 저렇게 되면 이제 저 경금이 녹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저거 경금 녹아내립니다. 비술 토가 있어서요. 이때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요, 3번을 이제 준비해서 또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